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7월 7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개의 이슈를 했습니다만 지금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그냥 간단히 넘기기에는 그래서 일단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해결해야 될 혹은 최소한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앉아서 해야 될 얘기는 3가지라고 봅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인가, 그리고 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3번째로는 미국이 계속 요구해온 것처럼 북한이 진짜 비핵화할 생각이라면 핵 리스트를 좀 내라, 이 3가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공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짜로 해줄 가능성은 0%니까요. 북한을 거지 국가로 취급해서가 절대 아니고, 과거의 행동을 보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국가도 그 국가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독재자가 끌고 가는 사회는, 국가는 그 독재자의 행동 패턴 자체가 국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이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공짜는 절대로 없죠. 먼저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짜인 게 아닐 가능성이 아니라, 절대로 공짜가 아닌 이유는, 제가 감히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미군이 이때까지 북한의 유해를, 유해 실종된 미군이나 전쟁 때 죽은 미군의 유해를 발굴할 때에 한 개 1구당 거의 10만 불, 1억 정도를 지급해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예를 들면 100구를 돌린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정도를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약속을 했지만, 그 4번째 항으로 성명문에 넣었지만, 실제로 미국 국민에 대한 그 생명의 중요성, 미국 국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 그리고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돈에 별로 인색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개개인 목숨을, 그리고 미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개개인의 목숨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미국의 인권 정책 때문에라도 이 돈에 대해서는 별로 왈가왈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1구에 10억 불을 지불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100구가 간다면 100억, 훨씬 더 많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1원도 안 낸다고 하지만, 사실 옛날에 레간 대통령 때에 사실 이라크에 있어서 이란에 있어서 인질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절대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공짜로, 테러국하고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짜로 미군의 그 소위 말하는 억류된 테러리스트들이 억류하고 있었던 인질을 풀어내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목숨을, 자국의 그 인권을, 자국 국민의 인권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게 미국이니까 분명히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해온 원칙대로 또 원칙이 있으니까 어쨌든 100억은 훨씬 넘는 돈을 북한에서 요구할 거고, 2번째 미사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는 문제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선례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함께 약속한 2007년 2월 13일부터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특별히
물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하는 6개국이 합의를 한 거지만 그게 행동방침으로 행동지침으로 미국하고 북한이 앉아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먼저 북한이 정말 비핵화하겠다는 초기 이행단계부터 보여라 하는 첫 번째 이행단계가 2017년 2월 13일 날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초기 이행단계의 구체화를 위해서 나타난 행동 중에 하나가 북한은 미국에게 우리를 테러 지원국에서 빼달라. 그 리스트에서 빼달라. 그리고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너희들이 북한의 그때는 핵 폐기가 아니고 핵 불능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일단 핵을 디세이블, 핵을 더 이상 개발하거나 실험하거나 할 수 없는 능력을 없게 하겠다라는 것을 북한이 증명하는 행동을 해라 하니까 북한이 우리 냉각탑 폭파하겠다. 그래서 냉각탑 폭파를 6월 26일 미국에게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6월 27일 냉각탑을 폭파하는 그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핵 리스트를 주고 냉각탑이 아니라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지 않을까 이러 싶은데 그 2008년 6월 26일 날 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27일 냉각탑 폭파할 때에 뭐 여기 언론이나 다른 데서 나온 건 250만 불이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500만 불입니다. 50억을 챙겼다는 거죠. 그럼 뭐 사실 이 유해 송환하는 거 하고 이 미사일 엔진 사실 뭐 동창리에 있는 엔진 실험장을 폐기한다고 해서 풍계리 뭐 동창리 폐기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다른 핵 실험장 미사일 실험장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봐도 이 미사일과 핵 실험장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게 한 9개라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그 자료를 지금 손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일일이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함경북도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 북쪽 고성 위쪽으로 원산 부근 이 부근에 또 핵 실험장이 있는 것 그리고 미사일 실험장이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할 수 있는 사이즈와 또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실험실 규모에도 또 있습니다. 실험장들이. 그래서 동창리 거를 뭐 폐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개발하거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능력이 없다라고는 절대로 단언할 수도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지극하게 한 부분인데 근데 2008년 6월 26일에도 핵 리스트를 낼 때에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를 다 낸 것도 아니고 IAEA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미흡한 그리고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미흡한 수준의 것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그 다음날 냉각탑 폭파하는 쇼 한번 하고 그 다음 미국하고는 더 이상 6자 회담도 안 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다. 당분간은 6자 회담 안 하겠다 하고 딱 입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개연성은 상당히 큰데 일단 뭐 트럼프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과거와는 다르고 내가 35분간 비밀회담을 김정은하고 하면서 약속해 준 게 물론 거기에서 약속했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비밀회담 한 이유가 뭐겠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꼬시는 거죠. 야 너 그 포기하고 나면은 네 앞에 신천지가 열리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 내 개런티 할게. 네 목숨도 개런티하고 네 정권도 개런티하고 그리고 너의 안전도 개런티하고 너의 가족들 뭐 중요시 여긴 사람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숙청당하고 뭐 어쩌고 이거 일 없도록 하겠다. 얘기를 해줘. 네 의지만 비핵화할 의지만 확고하다면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개방 개혁을 해서 미국식 혹은 한국식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오면은
네가 더 살기 나은 사회가 된다. 네 정권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 얘기 하려고 비밀회담한 거 아니에요? 빤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보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비핵화한 겁니다. 참 비밀회담한 겁니다. 이번 16일 날 러시아 푸틴과의 만남도 비밀회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전번 방송에서 얘기했으면 뭔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북한 목을 좀 쪼더라도, 그리고 이 비핵화해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지나치게 드러나게 중국처럼 북한을 뒤에서 밀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하는데, 미국이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딴지 안 걸고 있을 테니까 중국 편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너보다 잘 나가 세계 유일의 미국에 대응하는, 저거들 입으로 말하는 G2라는 패권국으로 오르는 걸 러시아가 가만 앉아 있을래? 그거 보기 싫으면 중국이 지금 패권화 돼가는 걸 너희들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만나는 겁니다. 똑같이. 어쨌든 김정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35분간 둘이 앉아서 비밀회담을 했을 겁니다. 비공개 회담을 했을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했다는 게 아니라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거죠. 둘만 앉아서. 물론 통역관은 있었지만, 통역관들이 통역하고 난 뒤 내용을 다 파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그것도 발설하면은 이거는 국가 1급 비밀 누설죄로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이 두 개 카드를 가지고 핵리스트도 이번에 제출하는 거에도 절대로 공짜로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김정은 머릿속에서는 이거 다 합쳐가 최소한 500억, 6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미국이 그런 비용을 협조를 할 것인가? 저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다고 봅니다. 말로는 한 푼도 안 준다고 하지만, 왜? 비핵화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해줘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트럼프가 폼페이오에게 이번에 부탁한 게 뭡니까? 절대로 끈을 저쪽에서 잘라버리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끈은 끌고 가야 된다. 최소한 향후 4, 5개월 동안. 어디냐? 11월 중순 선거 때까지. 그것이 김정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김정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꿀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나름대로 이걸 꿀사탕인데 네가 너무 오랫동안 햇빛 속에 들고 있으면 그 가운데 사실은 독이 들은 독사탕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압력을 넣었지만 김정은은 이걸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라는 건 아무리 짧아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카드로 김정은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에게 돈을 얼마를 줄 것인가, 소위 말하는 미군 유해 송환과 그리고 핵 리스트 내는 거와 그리고 동창리에 미사일 실험장 폐기하는 거, 이거에 얼마를 주느냐에 내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은 제발 속거리지 말고 돈을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게 다는 못 줘도 하여튼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시간을 질질 끌면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너무 남 속거리고 속타게 하면서 이걸 10월 말까지 11월 초순까지 끌고 간다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도 나름대로 조처를 해야 된다. 봤잖아. 우리 중국에 대해서 올코트 프레싱 지금 무역전쟁 선언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운신의 포기, 중국 무역전쟁 선언한 건 중국의 패권을 막기 위한, 패권 부상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자기 내부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북한 도와주고 어쩌고 정신이 없어요. 못 도와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걸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야, 네 문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러시아 게이트나 중간선거 11월달 걸 앞에 놔두고 있어. 그 문제에 내가 코를 박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날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중국이 뒤에서 북한 비핵화에 줄을 땡겼다 밀었다, 시간표를 땡겼다 밀었다, 조건을 땡겼다 밀었다 하는데 나도 너 골탕 먹일 수 있어. 중국 경제가, 내부의 경제 활성화 문제가 주춤주춤 우리 피 흘린다. 미국도 피 흘린다. 너희들하고 무역전쟁하면. 그러나 네가 상처가 더 클 거다. 네 피 더 많이 흘리게 할 거다. 그럼 네 안에 문제 정신없는데 그래도 북한 비핵화 안 도와주겠나? 이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있어요. 단순한 패권뿐만 아니라
북한을 미국보다도 더 가까이 중국이 끌고 가가지고 미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선봉자로 쓰는 거는 미국이 허락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보고 폼페이오가 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걸 너희들이 카드로 쓰는 것은 마땅치 않고 옳지 않지만 어쨌든 돈이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비핵화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최소한 미국에게서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민의 인권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병사들이 여기 와서 죽었는 그 유해를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은 북한이 바로 못 돌리는 거는 이 유전인자 유해의 아이디를 제대로 찾는 기술이라든가 그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겁니다.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누구의 뼈인지 그거 찾는 것도 절대 간단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북한이 설사 1000만보 양보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을 속이려고 존슨이라는 사람 뼈를 가지고 밥이라는 사람으로 아이디를 붙여가 보냈다 손치더라도 의도적이 아니라 기술 부족으로 유전인자 찾는 아이디를 찾는 DNA를 찾는 기술 부족으로 했다 해도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볼 수 없으니까 그거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절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걸 미국까지 다 설명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시간 끄는 건 이게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걸 하나의 너들 몸값 올리기 위해서 밀고 땡기고 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끌고 갈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너들한테 보복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은 우리 중간선거 때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너 돌볼 정신이 없도록 만들겠다. 어쩌면 네가 혼자 고립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뚱딴지 같은 계산을 해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걸 11월 달까지 이 카드 3개를 들고 미국 골탕 먹이를 생각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하고 앉아가 약속한 게 한꺼번에 다 비핵화를 한 게 아니라 20%가 완전한 비핵화의 임계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20%라는 게 핵사찰 리스트 내고 검증받겠다라는 거 일단 받아들이고 미사일 엔진 폐기하고 ICBM 폐기하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하고 이 정도만 받아줘도 일단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볼 테니까 너한테 이런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걸 발길질을 하면서 내찬다면은 그때가 가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지방 유세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지방 연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김정은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에게 주고자 하는 걸 분명히 봤을 거다. 북한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걸 봤다고 확신을 하지만 과연 김정은이 내가 확신하는 만큼 그도 내 생각에 내가 그에게 내놓는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신반의하는 거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가 됐다라고 큰 소리 친 데 비해서 크게 물러섰습니다. 물러난 이유가 미사일 엔진 파괴, 유해 발굴은 도리어 그 아이디를 DNA 찾는데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해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하는 거는 간단한데도 그걸 가타부터 말 없으니까 트럼프로서는 정말 이게 핵 비핵화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그 고철더미 실험장을 폐기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돌라고 몸값 올리려고 이러는가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트럼프로 폼페이오로 하여금 김영철하고 얘기하면서 사실 확인해보라는 이 심부름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미군 유해 송환하고 핵리스트 내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하고 이걸 얼마나 미국하고 약속을 꼼꼼하게 하고 그걸 약속한 시간 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를 미국의 대북정책, 다시 말하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오고 그 뒤에 미국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전략으로
북한을 좀 미국 쪽에 더 가까운 쪽으로 끌어가는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하면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은 양 정상간이 만나가지고 비핵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면, 정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1단계로 이런 거는 해라라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작업이죠, 이번에. 이 확인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성실하게 구체화해서 답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단계는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라는 이행서와 확약서를 내고도 이거를 10일, 확약서는 틀림없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한두 달 내에 혹은 한 달 내에 다 해결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시간을 질질 끌거나 애매모호한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한미 공동 군사훈련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한국 정부에게 그걸 문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김정은의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해서 협조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북한 국내에서 김정은의 전략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에 군부나 인민무력부나 그리고 노동당 상위층들이 김정은의 전략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을, 그 저항을 조금 수그러뜨리고 정당화시켜가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서 이런 대외적인 쇼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바꾸고 싶어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략대로 바꾸고 싶어도 안에 내부에서 기득권들이 바꾸면 안 됩니다. 당신 목 날라갑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누리던 기득권들이 다 날라갑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김정은의 전략 변경, 정책 변경을 반대하는 그 저항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저항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정은도 나는 미국 말 듣는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주한미군 철수 우리 그거 해야 된다고 주장해. 이렇게 각색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를 가도록 끝까지 설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양쪽의 부담은, 미국이 요구하는 스케줄대로 비핵화를 하기도 해나가야 되지만, 설사 거기에 자기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도 북한 국내에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반대도 무마시켜 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양쪽의 도전을 다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제스처로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관심사는 이 미군유해 송환과 핵리스트 내는 것과 미사일 엔진 폐기하는, 미사일 실험장 엔진 폐기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돈을 얼마를 김정은이 요구할까도 관심사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1개월 내라든지 몇 주 내에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고의 관건일 거예요. 이걸 김정은이가 만약 11월 달까지 미루고 간다면은 미국은 정말 심각한 대북 전략의 변경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얼마를 요구할지, 언제까지 해결하려고 할런지, 이것이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지만 많은 분들하고 공유해서 이것이 조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공부의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